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세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소강 상태를 보인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0.17% 하락한 24,657.80의 거래를 마친 반면 S&P 500 지수는 0.17% 상승한 2,767.32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72% 오른 7,781.51의 장을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탄탄한 미국 경제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현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1%포인트가량 낮다면서 이 또한 지속적인 점진적 금리 인상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등과 함께한 좌담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무역 적자 탓에 늘었지만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미 상무부는 1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1,241억 500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6.9%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는 1,300억 달러였습니다. 상무부는 1분기 무역 적자가 확대됐으며 다른 분야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주요국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지만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산유국 증산 규모도 온건할 수 있다는 기대가 부상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8% 상승한 66달러 22센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소폭 반등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혼조세였습니다. 무역 전쟁에 대한 눈치를 여전히 시장은 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기록한 것은 특징적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의 주가가 강했습니다. 자, 월가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의 본격적인 반등을 점치기는 어렵다라는 평가인데요. 코스피 야간 선물이 0.4%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증시도 어제 상승분을 다소 토해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일부 기계부품과 섬유 품목에 대해서 덤핑 판정을 확정했는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미중 간 무역 전쟁 우려에 지난달 중국의 실물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일제히 악화됐습니다. 중국 경제 하락 신호인지 살펴봅니다. 또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신용등급을 13년 만에 한 단계 높였습니다. 투자 의견 짚어보고요. 국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국내도 2분기 어닝 시즌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심 섹터까지 짚어봅니다. 6월 21일 목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목요일이죠.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중 간 무역 전쟁 격화가 지속되면서 네네. 우리나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한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기계부품, 섬유 품목에 대해서 덤핑 판정을 확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공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평가인데 이게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있을지 좀 봐주십시오. 일단 뭐 최근 들어서 덤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예. 어쩌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걸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기업들을 상당히 보호하고 그 외 기업들은 상당히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전략으로 좀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예.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상무부가 그동안 2017년에 미국 이외 기업들의 제품들이 미국 내 들어올 때 저것은 결국 그 해당 나라의 어떤 가격보다 너무 싸게 들어왔다. 즉 덤핑 이런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원추 롤러 베어링. 통상 우리가 베어링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미국 상무부에서 바라볼 때 그러니까 결국 한국에서 팔 가격보다 미국에서 파는 가격이 너무 싸다. 그래서 덤핑이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갭만큼 미국이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국가의 기업의 가격과 미국 내 가격을 맞추려는 이런 전략이 우리는 덤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 미국에서 볼 때는 적정한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중립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원추롤러 베어링이 현지보다 상당히 싸기 때문에 그만큼 갭만큼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것이 미국의 기본 정책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번에 베어링 관련돼서는 그 작년에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을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뭐 한국 돈으로 보면 약 743억 정도 그 한국이 미국에 수출했는데 700억 원대 이 정도 되는 그 품목까지도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보면 예상보다 미국이 좀 이렇게 깐깐하게 좀 기업들에 있어서 좀 엄밀하게 조사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제품 관련돼서 한국과 대만이 그 미국에 파는 이게 솜이라고 좀 말씀드리면 좀 적합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내용은 저융점 폴리에스테르 단 섬유 덤핑 판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폴리에스테르단 섬유가 이런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흡입제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 그 솜이나 이렇게 압축제 이런 쓰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미국 상무부가 건드릴 정도로 예상보다 미국의 기업의 보호무역주의를 좀 강구하게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판정은 일단 그 상무부가 판정 확정을 했지만 소위 ITC가 마지막 결정하기 때문에 예. 아마 8월 초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그림을 보면 베어링이나 소위 솜 이런 것까지도 미국이 관세를 건드리는 걸 보면 결국 모든 품목 모든 기업을 건드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지수의 상승은 나스닥 기업의 기술력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미국이 관세 제도를 통해서 미국 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아주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미국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증시의 상승이 이제 관세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하셨는데요. 저희 바로 이어서 다음 이슈 연결해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의 이상 신호가 켜졌습니다. 투자와 소비, 생산 등 실물 경기를 알려주는 지표들이 지난달에 모두 악화됐다라는 소식인데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미칠 악영향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선생님? 일단 뭐 우리가 뭐 요즘 주식하시면서 뭐 홍콩 지수 비롯해서 예. 중국 상하이 지수까지 볼 정도로 상당히 좀 매매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상하이 지수가 이틀 전이죠. 그 3,000포인트에서 밀렸다. 이것이 국내 증시에는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는 뭐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소위 그 기침을 하면 우리가 몸살하는 그만큼 무역의 종속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잠깐 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곧 보실 그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이어보면 예. 좋겠는데요. 요즘 HTS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관련돼서는 한국 그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상승했습니다만 또한 어제 관련돼서는 중국 상하지수가 0.27% 상승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선이 안 되는 즉 2,915선으로 일단 어제는 마감됐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중국 상하지수 최근 들어서 밴드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틀 전을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3,000선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선이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뭐 월봉 차트로 보면 그 중국 상하이 지수가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최근 들어서 보면 2016년도의 주가로 중국 상하이 지수가 획기됐다. 다시 한번 뒤로 물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자, 그럼 중국 상하이 지수가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급락을 보일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유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몇몇 이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 매체 중에 차이시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통상 그 HSBC를 비롯해서 차이신의 경제 매체 데이터가 상당히 정확한데 차이신의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소비와 지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용 등 기본적으로 경제 주체의 인덱스가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통상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 매체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와 어떤 데이터가 상당히 공유되기 때문에 나쁘다 하더라도 나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게 중국 매체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런 그 3대 매체 중에 하나인 큰 매체가 중국의 지난달의 지수가 부정적이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든 뭐 중국이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좀 시그널이 안 좋은 곳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부터 그 외국계 그 투자자들은 중국의 데이터를 믿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뭐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럴 때 외국계 데이터들은 중국의 통계국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과연 정확하지 않은데 과연 저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지난 그 인민은행장, 즉 어떻게 보면 이제 퇴임하셨죠. 퇴임 전 인민은행장의 마지막 어떤 얘기냐면 중국은 최근 들어서 신용이 너무 컸다. 그래서 신용이 컸다는 것은 뒤져보면 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상하이 지수의 3,000포인트에서 하회 그런 부분들은 일단 좀 영향이 좀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국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난 시기에 했던 말이 뭐냐면 2025년 그러니까 앞으로 약 7년 정도 남았습니다. 7년 2025년까지 세계 메이저의 그 MS를 내가 다 일을 하겠다 그런 2025 전략을 좀 피고 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그 무역 관세 관련돼서 타켓을 2025, 즉 2025년까지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타켓을 상대로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 그런 것을 보면 일단 미국은 중국의 2025 정책과 관련돼서 관세와 상당히 맞물려 있다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이제 소위 전쟁을 연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총을 쏴서 이런 전쟁도 중요하지만 무역 전쟁에 따라서 주가 상당히 급락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그 노모 페이션 리밋 즉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지금까지 중국을 상대로 관세했던 거 즉 4배 어떻게 보면 약 2천억 정도 내가 또 관세를 부과할 거야 이런 핑퐁 게임이 있어서 결국 중국이 뒷심이 없어서 최근 들어 주가가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게 국내 증시와 가장 맞물리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관련돼서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이고요. 예. 수출 2위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면 한국이 그만큼 충격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그 무협 보고서에 2018년도에 나온 페이퍼를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무역 보고서도 상당히 중립적인 페이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의 시장별 경쟁력 하락 품목을 보면요.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는 디스플레이, 휴대폰, 자동차 이런 쪽이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휴대폰이죠. 한국의 삼성전자가 몇 년 전에는 뭐 13% 이상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 1%대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고 샤오미나 이런 어떤 제품들이 상당히 올라가는 걸 보면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그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좀 맞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고개를 좀 흔들으실 것 같고요. 자, 미국을 상대로도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애플 비롯해서 자동차 그리고 휴대폰. 최근 들어서 자동차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 소위 독일 이런 제품들이 한국으로 덤핑 좀 이렇게 저렴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디스플레이나 휴대폰,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한국을 이끌었던 이런 주요 품목들이 미국과 중국에 의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충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또 페이퍼를 보시면 작년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빅4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자, 빅4 관련돼서 우리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나 보시면 좋겠는데 유의성 있는 부분입니다. 즉, 작년 기준인데요. 이건 뭐 IMF 자료이기 때문에 좀 유의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작년에 한국의 GDP를 100으로 봤을 때, 빅4가 61%입니다. 빅4 내용을 보면 일본, EU, 미국,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죠. 미국과 중국이 흔들린다면 우리 GDP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좀 회귀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우리가 대중 관련돼서 수출이 감소가 얼마 되고 있나 보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에 우리가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경쟁력은 좀 데이터를 통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유의성이 있다고 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미국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수입 1위 국가인데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최근 들어서 무역 전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수입을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내려달라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보면 6위 국가인데 중국이 결국 미국 수입을 못한다 그러면 한국의 제품들이 완제품이나 반제품이 중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중국이 안 좋아진다면 한국도 안 좋아질 것은 아니가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우리가 그냥 지켜보셔야 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먹거리가 예상보다 충격이 크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무역 보고서의 기본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강조드려봤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영위하면서 지금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의 주가는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통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투자자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게 우리 증시는 그럼 어떨까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삼성전자 관련돼서 외국계 신용기업들이 평가를 상당히 좋게 했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스럽지만 다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이 좋아졌지만 2분기는 증권사 페이퍼를 보면 실적이 좀 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좀 말씀을 좀 화면을 통해서 원달러 환율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잠깐 이걸 보시면서 말씀 드려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이죠? 수출기업입니다. 즉, 수출기업이라는 것은 원화가 좀 강세가 돼야지 좀 좋아지는데 예상보다 원화가 좀 약세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가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보면 1,000원대 밴드에서 좀 움직였고요. 중요한 것은 4월달부터 6월달입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결국 원화가 1,000원대에서 1,100원대까지 원화가 약세로 가고 있는데 원화가 약세로 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원화가 즉 한국 돈의 가치가 달러보다 강세로 가게 된 기본적인 이유가 결국 북한과 미국의 어떤 좀 화해 모드 그리고 북한과 남한의 화해 모드 속에서 이젠 한국 돈의 가치가 비쌀 수 있구나 이렇게 네. 모습 보이겠는데요. 다만 미국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상반기에 2번 올렸고 하반기에도 2번 올린다면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달러가 강세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의 이런 강세 약세 속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나 이런 어떤 수출주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결국 신용등급을 올리는 것이 맞나 이런 좀 고민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팩트 관련돼서 우리가 보시면은 중국 관련돼서 리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북한과 미국이 최근 들어서 소위 정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은 뭐죠? 어떻게 보면 정권을 안정화시키는 대신에 핵을 하지 말라 이런 판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을 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요. 한국이 지금 성주 이제 군사 기지죠. 거기에 사드가 배치됐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한국을 바라본 시각이 저 사드 배치를 했던 이유가 결국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방어를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가 된다면 중국은 한국에 있는 사드를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배치하지 마라, 다시 빼가라 이런 얘기 할 예정인데 자 그럼 한국이 어떻게 모습을 보일지 이런 스탠스가 좀 고민인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중국 관련돼서 상당히 훈훈하다지만 전제적인 조건이 중국이 이제 사드 관련돼서 사드를 철수해라 이런 얘기 했을 때 한국이 과연 그것을 만약에 들어주지 못한다면 결국 대중국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경제적인 논리는 상당히 더 쏘하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을 가질 것 같고요. 또 한 팩트 관련돼서 우리가 가상화폐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빗썸 관련돼서 35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렇게 소위 해킹됐다는데요. 실은 빗썸이라는 가상화폐소가 글로벌 6위 정도 기업입니다. 6위 정도 이렇게 가상화폐소 기업인데 이런 가상화폐소가 해킹됐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장점이 저거죠. 블록체인을 통해서 상당히 보안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그런 비트코인을 다루고 있는 가상화폐소가 해킹이 됐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거래에 있어서 안전성 논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몇 종목들이 주가가 지금보다 보안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어저께까지 유가증권 시장이 5월일 정도 하락하고 6개월 만에 상승했는데요. 제가 볼 때 어제 상승은 그냥 주가 급락에가 반대적인 상승이다. 이 이외에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지수를 넘어서 삼성전자 관련돼서 일단 긍정적인 S&P 긍정적인 신용평가사는 좋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갔다 왔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런 어떤 이슈가 있어서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한 판단이 결국 일단 지수에 대한 판단보다도 이제는 글로벌 정치 쪽으로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최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너무 긍정적으로 하는 것은 좀 예단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5만 원 선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삼성전자의 등급을 13년 만에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앞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가 흐름도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저도 어제 장마감 이후에 뉴스를 보고서 다소 의외다, 놀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9거래일 연속 매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매도한 수량을 보면 한 2,500만 주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지난 주 초에는 4만 6천 원대 초반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전일장에서는 4만 7천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5만 원 선이 커다란 저항선대로 자리 잡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런 지속적인 매도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삼성전자의 상승 없이 종합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내 시장의 특성상 그 여파는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됐는데, 자, 어제 장마감 이후에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에 하나죠. 무디스가 삼성전자에 대한 신용 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용등급 상향은 10여 년 만에 다시 발생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세계 각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시진핑 주석의 어떤 국정 목표로 삼을 정도로 첨단 기술력에 대한 그런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의 주가 약세 속에서 벌어졌다는 점이 큰 의미를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삼성전자는 국내 그 상장기업 역대 최고 수준으로 등급이 상향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무디스의 삼성전자 상향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요. 중국이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워주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브랜드 가치 그리고 이미 기술력 이런 것들을 추월하기에는 적어도 2,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노멀하게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무디스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견고한 수익성을 이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후발 업체들이 아무리 따라온다 하더라도 지금 상당 기술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말하기까지에는 역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 반도체 산업 자체가 일시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에 집적된 노하우가 쌓여야 된다는 점을 무디스는 크게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이 그냥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향후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19% 선을 유지할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16%대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향후 무디스는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 증가율을 크게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로부터는 천군만마와 같은 그런 응원군을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주가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뉴스가 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5만 원대를 붕괴시키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 들어 집중적인 매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5만 원대까지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5만 원대에 놓여지는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 하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 9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매도율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비중이 52.7%입니다. 지난 6월 초에 53.9%에서 약 한 1% 정도? 1% 정도 감소하기, 아니에요. 1%도 안 되는군요. 한 0.3% 정도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53%에 가까운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유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도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겠다. 오히려 올 하반기 3, 4분기 이후 장세를 대비한다면 이 여름 장세가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참고 기다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중장기 투자 전략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매도 자리 아니다라는 말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과 강달러의 조합으로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어떤 상승 모멘텀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하죠.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산다면 어떤 섹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지 의견 주십시오. 자, 이제 2분기 실적, 어닝 실적이 이제 도래합니다. 다음 주부터 실적이 이제 계속해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는 나스닥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지난주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팡으로 대표되는 이런 첨단 기술들이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다시 금주는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페이스북이라든지 넷플릭스가 장을 이끌면서 나스닥 시장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특히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그 1분기 경상 적자폭을 보니까요. 1241억 5,500만 달러. 월가 예상치보다 현격하게 하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면서 자국 일부 국민들 그리고 해외 동맹국이라든지 적대국 정상들로부터 아주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배는 풀리고 있다는 것이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좀 더 강도 높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미국 기업들 위한 미국 국민들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도 철저한 실적 장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시장도 이 실적 장세가 올 하반기에는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도 향후 실적 예상, 호전이 예상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환으로서 사실 2분기 그 국내 기업들, 코스피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간에 2분기 실적은 조금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2분기 영업이익이 3개월 전에 그 한 49조 169억 원 정도, 49조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애널리스트의 보고 자료를 보면요. 47조 600억 정도로 약 한 2조 원 가까이 2분기 영업이익 감소하는 것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147개의 코스피 종목을 기준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도 3개월 전에 한 9,265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8,583억 원으로서 약 한 70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2분기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다소 영업이익 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죠. 1분기보다도 좀 적은 그리고 3개월 전에 애널리스트들이 진단했던 한 15조 한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삼성전자가 2분기가 15조 한 4,500억 정도로 한 2천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2분기에는 다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2분기에는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기업군들이 이 여름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분기 예상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을 한번 업종과 테마를 한번 보면요.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유가 상승 관련주들이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유가가 안정적인 모습으로 상승하자 에너지 관련주들이 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유가 관련 상승주 또 하나는 여전히 올 하반기까지 뜨거운 테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로 출발합니다.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러시아 하원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대통령께서 연설을 합니다. 기조연설을.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 면담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과 북한과 러시아에 있는 가스관을 포함한 본격적인 경협이 활발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경협 관련주들이 역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요.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해서 일부 철강주들 SK D&D, 사막콘텐츠, 위메이드, GS건설, J콘텐트리, 금호석유, 호텔신라, 원익 IPS 이런 종목들 화면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 삼성 SDI도 포함되죠. 2분기 실적이 지난 1분기 비해서 상향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조성을 보이는 현대건설 같은 종목군들도 2분기에는 긍정적인 현대건설
기계죠. 현대건설에는 현대건설 기계.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한 3분기 정도는 돼야지만 실적이 호전대로 가시권이 될 걸로 보는데 2분기에는 현대건설 기계죠. 예, 자막에는 현대건설로 나왔습니다만 이런 종목군들이 2분기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주식 투자가 이래서 어렵습니다. 2분기에 이미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반영된 종목군들을 지금 투자하기에는 다소 부담입니다. 저는 국내 시장이 최근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최근 일주일 동안 급락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3분기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2분기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기업보다도 3분기 호전이 예상되는 기업들을 투자자분들께서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분기에는요. 2분기에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다소 1분기에 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호전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코스피 시장의 예상치가 53조 291억 원입니다. 1분기보다는 감소했지만 그러나 3개월 전에 예상치 51조 원보다는 무려 2조 원 가까이 1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3분기에는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지금 4만 7천 원대로 5만 원이 붕괴된 삼성전자도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조짐도 이어졌지만 3분기에 코스피 시장 상승을 이끌 것으로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려 3분기 예상 영업이 17조 3,400억 원으로서 지금 예상되고 있는 15조보다 무려 2조 원 이상 3분기에는 삼성전자가 장을 이끌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 올여름 투자 분석 전략을 잘 세우신다면 3분기에는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그래서 저는 2분기 실적 호전 예상 종목보다는 3분기에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을 이 여름 기간 찌는 듯한 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이 여름 기간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한번 펼쳐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 텐데 일단은 야간 선물이 0.4% 정도 하락이었습니다. 어떻게 전략 짜고 계신지요? 자, 전전일 야간장 때 아래 구간에서 매수에, 재매수에, 홀딩 전략 펼쳤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306 지수는 못 넘어가되 305.7080대까지는 홀딩하는 전략들 끌고 가자. 그래서 어제 아래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 사인을 드리고 끌고 가실 분들 지속적으로 끌고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주간장에서는 303지수 지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우선은 303지수 부분까지 왔다가 지키는 듯 하더니 야간장에는 추가적인 그림들 약간 더 밀린 그림들이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 구간들 오늘 지켜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아래서부터 지지력들 300지수 지지력의 이 구간들 깨서 넘어가는지 그 다음날 이걸 바라보자. 그래서 306지수까지 가능성을 306은 넘어가지 못하겠지만 7080까지 목표를 삼고 한번 봐보자.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선 어제 원하는 만큼의 그림들은 나왔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아래 구간까지 또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중간 자리에서 지속적인 지지력을 받아내주는 게 더 좋겠죠. 왜냐면 5차 구간이 2, 3% 내외에 크게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302지수 오늘 지켜내는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303부터 302지수들 오늘 지켜내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전히 300지수부터 299지수는 매도로 빠지던 아니면 매수로 올라가던 이 정도는 튕겨야 될 구간들이기 때문에 어제 튕겼다. 그래서 아직은 300지수가 지지가 완벽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충분히 튕길 수 있는
반등 여력을 줄 수 있는 구간까지 준 거기 때문에 아직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 지지력들 302 지수의 예상 저항들 306 지수 드릴 테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바로 지지되고 306 지수를 넘어갈 수 있는지를 보시고 아래 구간들 지키지 못한다면 다시 300 지수 지지력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선물은 300지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요. 해외 선물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일봉상의 상단부 제약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갔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구간에서 계속 94.70대로 오면 계속적으로 음봉, 양봉이 엇갈리는 모습도 보이고 아침마다 이 구간에 와 있죠. 자, 우선은 중심 자리들 지키는 형태에서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고요. 고가를 높이면 상단부 제약이라 그러죠. 고가를 높이면 눌린 모습들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전략들 중심 자리들 지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고가에서는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매매 전략을 짜고 지속적으로 94.730대 중심 자리를 보고 매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별로 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어제도 얘네들 위에 상단부 제약에서는 매도, 아래 하단부는 지지력들. 자, 이게 어제 지지력들 그대로 끌어들였던 겁니다. 자, 위에 자리 매도에 아래 자리 매수, 그 다음에 다시 중심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여전히 부합 혼조세 예상하고 싸울 생각이고요. 달러 인덱스 혼조세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달러 인덱스 혼조세에 중심을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될 거다. 자, 그렇다면 유로 FX입니다. 유로 FX. 자, 어제 윗 구간들 상단부 제약을 두고 싸웠었고요.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 아래 구간의 지지력이라는 거죠. 분봉사에서 보면 더 잘 보이시겠지만 위아래 박스권 내에서 여전히 움직이는 모습들, 그 다음에 추세 지지 저항들 그대로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예상 저항들, 우선은 1.16630대 우선은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단기 저항을 두고요. 그 다음에 윗구간 저항들 어제 많이 시도하다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위에서 내려와서 박스 구간들, 그 다음에 박스 구간을 깼기 때문에 반등 매도, 반등 매도, 반등 매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윗구간 저항이 아니라 아랫구간들 저항을 두고 추가적인 보합을 뛸 수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아랫구간들 지지력들 여기다 두고요. 그 다음에 윗구간들 저항들 여기다 두는 핵심 보합권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단부를 낮출 수 있는지 달러 인덱스가 윗구간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칠 수 있는지를 봐줘야 되고 아직은 큰 흐름에서의 고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랫구간들 지지력들 그 다음에 윗구간들 저항들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예상 지지력들은 1.16400대 예상 저항은 1.16630대를 두시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이탈하신다면 추가적인 방향성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 어제 지표 이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놈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12시 넘어서 저희도 잠을 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매매 전략을 꾸려드렸는데요. 우선은 65달러에 눌린 매수 전략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6달러까지 그 다음에 66.30을 배수진 치고 매도로 싸우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5.90까지 매수 홀딩 전략 드렸고요. 그래서 한 개 기준으로 $1,000 정도의 수익, 그 다음에 매도에 참고, 매도를 한번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지표 때 보합권, 그 다음에 재매도에 65.25 목표의 마무리. 그래서 26까지 친 애들 마무리를 짓고 저희는 위아래 핵심 보합들 그대로 두고 잤었습니다. 물론 혼조세 뛰다가 오늘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쫓아가는 것보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결론을 보자면 우선은 얘네들 그림은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까지는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놀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벗어나면서부터 얘네들 중심으로 한마디로 65달러 중반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모습들이죠. 자, 왜 이렇게 막판에 지표 이후에 흔들었냐면 얘네들은 우선은 확산 그림들이었고요.
아래 구간도 깨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고 그다음에 윗 구간 돌파하기도 어려운 구간이고 그렇죠. 그래서 추세 상단부의 매도 그다음에 하방 경직의 매수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65달러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굉장히 큰 흔들림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65점 지금 아래 구간이 지지되면서부터 65달러에서 65점 중반까지 중심 자리에 약간 올라온 형국이기 때문에 우선은 65달러를 오늘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상 지지력대는 65달러. 그다음에 예상 저항은 66달러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6.10까지 약간의 오차를 더 두시고 이 구간들 부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윗 구간 오차, 아래 구간 오차를 제외한 65달러부터 66달러 이 구간에서 노는 배회하는 모습들을 좀 봐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구간들 수렴을 돌파한 흐름들이 나온다면 그때 추가적인 그림들 이렇게 여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추가적으로 열고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선은 윗 구간은 최대 저항들 69점 후반 자리들 한마디로 70달러 확인하는 자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 최대 자리는 60점 후반대 61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구간은 70달러, 아래는 61달러 둘 중에 어느 자리를 갈 수 있는지 여기서 계속 혼주세를 띄면서 얘네들은 싸울 거다 이렇게 예상을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깨지 않았을 때 위아래 부합부터 시작하시고요. 큰 그림도 본다 해서 바로 먹을 수도 없고 하루 만에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 내에서의 100핍 내외의 싸움을 보시고 걔네들 또 열심히 수익을 챙기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골드 아래 하단부들 지지력들 여전히 지켜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부는 1.26800 한마디로 예상 지지력은 1.2700대를 드렸죠. 어제 드렸던 아이들이면 딱 6픽 정도 오차가 있고요. 어제 저항들 예상들 그대로 두고 싸울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깨진 다음에 하방부 제약에 지금 매수에 아래 하단부 한 20개 정도 손절 라인 더 늘린 상태에서 윗구간들 되돌아가는지 봐야겠죠. 달러 인덱스가 혼조세이기 때문에 여전히 얘네들은 박스권 채널 하단부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밀리면서 저가를 약간 낮추면 반등 주고 낮추면 반등 여력을 주는 혼조세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 자리를 한번 끊으시고 아래 눌린 매수에 손절 라인들 그다음에 어제 예상 지지역들 그다음에 저항들 그대로 두고 보겠다. 얘네들이 지켜낸다면 얘네들은 다시 윗구간까지 전체 보합을 뛸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형태는 채널 구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래 구간들 하방부 제약 그다음에 걔네들 하방부 제약에 눌린 매수에 입지를 잡고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림들 홀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200~300달러 1차 기준으로 보시고 그걸 끌고 가서 2~3,000달러의 목표를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익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수익을 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부합장이고 어려운 장이지만 여전히 부합권에서 매매 전략들 굉장히 큰 수익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익들 잘 챙기시고 한 주 잘 마감하시길 수요일 이후부터 좀 더 조심해서 더더욱 수익 내시는 매매들 전략적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마지막에 매주 이렇게 선재 트레이더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시장 투자 전략 여쭤봤고요.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잠시 후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있습니다. 전문가의 추천주 탑픽 종목 공개해드리는 시간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